앞으로의 뭐 어떤 얼마 3년 계실지 뭐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 최소 3년. 여기서 뭐 어떤 걸 해봐야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올해 계획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해보자 하고 취업을 했으면 이제 맞아, 동반 비자니까 취업할 수 있는 네, 거죠. 그것도 처음에 캐나다에 올 때 남편은 학생 비자, 뭐 애들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준다고 해서 뭐 쉽게 워크퍼밋 받겠거니 하면서 별 걱정 없이 왔는데 그 출입국 이민관 심사할 때 그냥 편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워크퍼밋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비지터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왜 우리 워크퍼밋 안 주냐 얘기를 물어봤더니 캐나다 들어가서 그때 다시 신청을 해서 또 그게 쉬운 줄 알았어요. 쉬운 줄 알고 근데 그래요 들어와서 유학원 이제 담당해줬던 유학원에 얘기를 해서 워크퍼밋 못 받았다 얘기했더니 요새 뭐 많으신 분들이 다 못 받고 그냥 요새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원에서 정말인가 좀 검색해봤는데 워크퍼밋 받은 사람들도 있고 못 받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그러면 그 못 받은 사람들 재수없게 못 받았구나 싶어서 어쨌거나 신청을 그래서 오자마자 8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지난달? 한 달 전에? 4주 전에 본가로 바로 들어오신 건가 봐요. 네. 아버님 영어 잘하셨나 보네. 8, 9, 10, 11, 12, 1, 2월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 만에 받은 것 같아요. 요새 좀 이상해요. 저도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원래 이렇게 미성년자인 유학생, 그러니까 애가 유학생으로 이제 엄마가 따라오는 이런 경우에 그냥 보통 큰 문제 없이 애가 미성년자고 내가 이제 보호자니까 따라간다. 그럼 비스터 비자를 같이 줬었대요. 근데 갑자기 비스터 비자가 아니라 뭐더라? 동반 비자인가? 근데 갑자기 제가 그 뉴스를 본 게 한 3주 됐나? 이제 얘네가 갑자기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서 비스터 비자 6개월짜리 정말요? 주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매년 그러니까 6개월 만기 될 때 연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내가 얘 보호자고 얘가 미성년자라서 그쵸. 그러는 건데 그랬더니 이게 원칙적으로 원래 그런 미성년자 유학생의 부모가 따라 들어오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런 동반 비자를 줘야 된다는 규정이 원래 없었대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인도적 차원? 그런 건지 그렇게 줬었는 건데 갑자기 지금 그럼 갑자기 인도가 없애고 갑자기 원칙대로 자기네가 꼭 그걸 줘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어느 유학원 홈페이지인가 그런 데서도 본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게 유학생이 많아지니까 얘네가 이제 다 좀 방만해진 건지 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미성년자 아이를 유학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상교육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동반해서 들어오려는 경우에 그런 요새 그런 식으로 6개월짜리밖에 못 받고 들어오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면은 참 삶이 불안한데. 그러니까요. 그걸 매번 신청하는 것도 힘들고. 하여간. 그래서 아마 워크퍼밋 그것도 아마 좀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여러 케이스가 있잖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그것도 케바케라는 얘기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하면서 그래서 워크퍼밋 필요해? 필요해. 그러면 오케이 하고 그냥 주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었는데 그 케바케라는 게 그거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영어 하는 ESL 과정부터 배우자한테 주냐 아니면 본과부터 돼 이러고 안 주고 그게 케바케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본과부터 하는데도 들어가서 다시 신청하라고 이렇게 참 그러고 있네요. 워크퍼밋이 나오면 열심히 일을 해서 가세 보탬이 돼야겠다 했는데 저의 쉔이 떨어졌는지 그것도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한국에서 일을 하셨었나요? 그렇죠. 어떤 분야? 그냥 회사원. 네. 아, 그러시면 또 여기에서 또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시게 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저희 둘째 어릴 때 이제 퇴사를 하고 한동안 계속 놀다가 또 바로 이제 캐나다 오기 직전에 한 1년인가 2년 이제 따로 뭐 자영업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리고도 뭐 혹시나 도움이 돼볼까? 그거는 도움이 돼볼까는 아니고 그 캐나다에 오면은 이제 모든 물가가 비싸가지고 미용실 뭐 이런 것도 비싸다. 그래서 이제 미용 기초를 배우고 급하게 지금 8월 달에 오는데 7월 달에 급하게 미용 기술을 배운 거예요. 기초 과정. 아무튼 해서 저희 남편, 저희 아들, 딸 머리는 제가 해주고 있는데 와. 이런 걸로 혹시나 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취업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적성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말 전문 정말 맞아요. 헤어는 정말 섬세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하게 된다면 뭐 서빙, 뭐 식당 설거지 아니면 뭐 공장 뭐 이런 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사람들이 내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그것도 아직까지는 심이 안 붙어가지고 집에서 놀고 먹고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가 어떤 데인가 그쵸. 이렇게 탐색하는 영어 공부나 하자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영어를 하면 할수록 좀 몸이 덜 피곤한 일로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확실히 저기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베게레스라는 그 공부법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었었거든요. 제 영상 중에 보면 이제 그 베게레스에 대한 영상이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이 장동환이라는 이제 그 동식통역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뭐 하면서 이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대요. 그래갖고 영어를 못하니까 처음에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일을 했었다고. 그걸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영어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근데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렇게 막 실력이 느니까 사장님이 너 설거지 하지 말고 서빙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업그레이드. 몸이 덜 힘든 일적으로. 설거지가 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서빙보다. 그 서빙은 여기는 또 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 팁은 또 현찰로 준대요. 그러니까 그 세금 신고를 하는 그 웨이지는 조금이잖아요, 양이.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걸로 신고가 되는데 팁은 다 현금으로 받고 이러니까 그게 아주 짭짤하다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웨이트레스를 오래 한 여자들은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거에 좀 게을러질 수 있는 함정? 쉽게 돈을 버니까. 근데 이제 나이 들었을 때는 저 쉽지 이제 않은데. 좀 그렇다는. 그쵸. 근데 어쨌든 하루 종일 서 있고 서빙. 그쵸. 하루 종일 서 있고 하는 게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꿀 일인데 이제 허리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건강한 사람들은 하여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새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엄마들 사이에 유행인 게 타로 점 보는 게 유행이에요. 유행이더라고요. 타로 카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심심하니까 타로를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타로를 본 거예요. 카톡으로 타로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추가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한 질문 한 가지, 궁금한 거 한 가지 하고 10분 얘기하는데 6,000원. 그다음에 궁금한 거 한 가지를 심오하게 들어가는 데는 10,000원. 그다음에 30분에 아무 질문이나 막 하는 거는 20,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상당히 저렴하긴 하네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도 이렇게도 이렇게 하루 종일 말하고 해줘도 뭐 페이가 그렇게 세지가 않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타로를 봐주는 그거를 그러니까 한번 이제 잠깐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뭐 쉽지 않겠구나 또
했는데 한 가지 질문으로 음. 6,000원짜리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야지 이 카드에 대한 리딩이 더 이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저희 상황과 질문들을 올렸죠. 그랬더니 이제 카드를 뽑아보라고 해가지고 카드가 뽑혔는데, 그러니까 제 질문이 제가 이제 올 여름 8월이 되기 전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간절한가 봐요. 그런 걸 저는 돈 내고 물어보고 되게 간절해가지고 타로 딱 뽑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아니 너 못해. 아 진짜? 아 그렇구나. 내가 그 타로 전봐주는 사람이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바람대로 얘기해줄 것 같아. 이게 제 뽑힌 대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사주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주는 뭐 이렇게 어떤 사주를 통계 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타로가 얼마나 점이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막상 이렇게 제가 그런 걸 막 생각하면서 뽑잖아요. 그 뽑는 게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모든 뭐 상황에 뭐 저를 맞출 수, 정말 내 얘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신기한 거는 그렇게 딱 뽑힌 게. 일단 뭐 어떤 취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 직원으로 취업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다. 라고 나왔지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타로는 항상 그게 상황에 따라서 바뀐대. 8월 안에 여름 안에 너는 취업이 안 돼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뭐 제가 굉장히 10이 또 강해지거나 뭐 다른 열심히 뭐 단 걸로 10이 강해진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감 뭐 이렇게 내 안에 그 뭐랄까 정신력? 그런 걸 10이라고 해요? 타로 용어인가요? 아니요, 그냥 하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모르는 게 많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뽑으면 다시 취직이 될 수 있는. 취직돼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과 그때 마음가짐과 이거에 따라서 그 타로 뽑는 카드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타로에는 맹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제가 뽑은 카드에는 8월 전에는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게 마음 편히 놀아야겠다. 안 된다는데 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8월까지는 올해는 또 이제 열심히 잘 놀아봐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뭐 왕래하면서 이렇게 네. 같이 놀 수 있을 만한. 일단은 뭐 제가 좀 잠이 많아가지고 거의 자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애들 뭐 챙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하루가 빨리 가고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러니까 왕래가 없어도 잘 가정적이신. 아니요 견디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정적이진 않은데 아무튼 캐나다 와서도 밖에서 누굴 네, 만나야지만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아니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캐나다 와서 다들 사람들이 너 우울할 거야. 겨울 지내봐. 해가 안 나가지고 너는 굉장히 딥해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었는데 괜찮은데 뭐 될만 한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울함이라는 게 약간 그 경제적인 거랑 되게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은 계속 이제 수입원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 들어오니까 우울할 새가 없어요. 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뭐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계속 뭔가 수입이 경제적인 게 있으면 놀아도 즐겁고 마음이 우울하지 않은데 이게 수입도 없지 돈을 계속 써내지 계속 빼먹는 상황이니까 뭐 렌트비 들어가지 학비 들어가지 뭐 여기 이제 물가도 비싸지 하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막 팍팍 빠져나갈 때마다 우울한 거예요. 그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도 이러고 그러고 그거를 알고 아침에도 네, 맞아. 그래 3년 동안 쓰기로 했잖아. 왜 그래? 이랬는데도 이게 막상 닥쳐보면 그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불안감이 막 어색하고. 그쵸. 이러다가 정말 이해는 되나? 길바닥에 얘랑 같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 또 이제 런던에 그 한인 그 커뮤니티 형성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계신 분이 한 분이 집에 초대를 해주시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너무 한 일주일을 살겠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 킨준마님도 지금 저를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이러면 제가 일주일을 또 사는 거야.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같이 먼 곳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이제 통화를 해도 이게 또 여기 현실하고 또 한국 현실하고 다르니까 근데 여기 와서 괴리가 있는데 통장 잔고 주는 거 보면 우울해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여기 괜찮아. 아니 얘기하죠. 그 전에 만날 때 이제 언니들 만나기 전에는 나 우울해, 나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울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그 우울함이 뭘까? 그냥 원래 나는 뭐 잠 자고 TV 보고 집에만 있어도 우울하지 않은 사람인데 너무 우울한 거야. 봤더니 돈이 없네 내가. 그래서 우울한가 봐. 나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 나갔는데 그런 우울함도 어쨌거나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니까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 와서 있을수록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뭐 파트타임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입 만들 수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러네요, 정말.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와서 취업이 됐기 때문에 아이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착한 케이스다 보니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침에 회사 가고 애 학교 해서 보내고 그러고서 오면은 애 밥 챙겨주고 다음날 숙제 챙기고 이러고 다음날 또 회사 가고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주말이 딱 되면 이제 쉬는 게 아니고 주말에는 밀린 장을 봐야 돼. 더구나 제가 이제 우드스탁 살 때는 거기에 한국 뭐 이런 게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런던까지 나와서 장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차 몰고 한 4, 50분 운전해서 와서 이제 한국 식품 파는 데 다 돌고 뭐 하고 이제 온 김에 또 뭐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제 임시 숙소에 있었던 데는 또 런던이니까 거기서 이제 알게 된 또 언니들이 있어요. 언니들 안부라도 묻고 뭐 이제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주말은 완전히 뭐 밀린 빨래하고 뭐 일주일 먹을 음식 해놓고 그렇죠. 엄청 바쁜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주중이 시작되면 이제 일하고 애 학교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되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뭐 여유롭게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하는 막 그런 것도 없고 갑자기 재스러워지는 그래갖고 아니 저는 정말 요새도 티몰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있으면 갑자기 나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아. 나 뭔가 이제 사람 사는 거 같이 사는 것 같아 막. 그리고 작은 곳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평소에 막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갖고 참 여기 YMCA 있잖아요. 네. 여기 북쪽 여기 참 되게 어느 쪽이시죠? 저 가까워요. 지금 여기 오는데 5분 걸리더라고요. 진짜 여기 같은 YMCA 다니시겠구나. 거기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수영 딱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다 통유리로 벽이 막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밖에 햇빛이 이렇게 안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막 그러면 맞아. 갑자기 막 나 너무 인간답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되게 작은 거에 막 좀 그래서 저도 요새는 그 지원님이 이렇게 밖에 사람 만나야겠다 하시는 것처럼 저도 너무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좀 원래 제가 이제 체력도 별로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엄청 좋으신데요? 네? 그렇게 매일 일을 하시고 애들을 케어하시고 주말에도 또 장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웬만큼 정말 철의 여인.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네요. 또 저의 주치인 한인아 선생님이 그랬어. 이게 무리하는 것도 체력이 됐기 때문에 무리한 거라고. 그쵸. 전 늘 과로 상태라 전 되게 막 너무 저질 체력이어서 막 이렇게 좀 약간 절망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이 과로 상태에 있는다라는 거는 과로할 만큼의 힘이 있었던 거라고. 애초에 이런 그쵸. 그런 예를 강수지 뭐 이런 김국진 그 선생님 꼭 설명할 때 김국진하고 강호동 이런 그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라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무리할 만한 여력 자체가 없어서 뭔가를 이렇게 더 하려는 그런 것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다. 당신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 이 정도 막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늘 과로하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몸도 몸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을 못 잔다 이게 한 몇 달 되면 그래서야 이게 뒤늦게 딱 깨닫는 거지. 아, 이게 우울증 증상이지 하고. 아, 잠을 못 자는데요? 그래서 불면증이 우울증의 한 가지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우울해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아요. 난 너무 바빠. 우울하다고 인식하는 건 우울증이 아닌 거 봐요. 우울하다 잠들어. 아니 우울. 나 왜 이렇게 아니, 우울하지? 잠이나 자야겠다. 그런 언니도 있어요. 저 아는 언니 중에 여기 저 방송에 나왔던 언니인데 런던 언니라고 그 예, 맞아. 그 언니가 그래, 우울하면 자는 스타일. 그래서 자기는 기분이 그럴수록 더 많이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는 잠은 잘 자나 봐요. 그럼 근데 그 굉장히 건강에는 플러스인 체질이야. 근데 어쨌든 피곤해서 애들 셋 데리고 케어하느라고. 하여튼 그 언니 가끔 잠복기가 잠복기가 아니고 뭐죠? 잠수기. 그래갖고 뭔가 뜸해. 뭔가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고 보면 이제 잠자는 동명기에 들어간 거야. 이제 그 우울을 떨치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막 부수적인 증상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해서, 잠을 요새 못 자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우울한 건가 보구나. 그러니까 나의 기분을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알아차릴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것만 하면서 막 살다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이게 우울한 상태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막 눈에 햇빛을 막 넣으려고 YMCA 수영하고 그런다던가 그래서 요새는 진짜 남편이 1월 말에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게 좀 추워도 진짜 뭐 0도 뭐 마이너스 1도 요때까지는 진짜 뭐 영상 1, 2도 대주면 진짜 양반이고 그 정도만 돼도 그냥 바깥 공기 쐬면서 좀 걷는 게 정신 건강에 너무 훨씬 좋은 것 같다. 춥다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요새는 막 일부러 요일마다 막 멤버를 만들어갖고 교회에 이제 저랑 마음 맞는 분들 나 혼자 막 스케줄링을 해. 막 그래갖고 우리 수요일날 점심때 걷는 거야. 그래갖고 수요일은 이 사람, 목요일은 이 사람 하지 안 그러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늘도 이제 수요일 멤버가 전화했어. 수요일에 점심 약속이 생겼다고 금요일로 옮기자고. 그래서 오케이. 막 그래갖고 이제 회사 그 점심시간이 저희 이제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신저에다가 런치 이렇게 딱 박아놓고 이제 재빨리 나가가지고 막 수다도 되게 바빠. 1시간밖에 없으니까. 1시간 너무 좁은데. 그리고 막 들고 안녕 다음 주에 봐. 그러고서는 오늘은 진짜 너무 꿀같은 월요일인데 휴가라 또 이렇게